안녕하십니까. 여론의 모든 것, 여론고수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여론조사 또 데이터 분석에 궁금한 점 우리 시간을 통해서 풀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구독 많이 신청해 주시고요. 조회 또 많이 주변 친구분들께도 전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일본으로 갔습니다. 예. 그래서 일본에서 입국은 했고 입국 자체를 못하게 할 수는 없는 거죠, 일본이요. 예전에 뭐 제가 몇 년 전인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일본 국회의원이 저기 독도 문제를 뭐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왔다가 입국이 안 된 적이 있었죠. 우리나라에 막아버렸네. 예, 그래서 뭐 그 기준이 뭐 정확하게 뭐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어쨌든 뭐 그 옛날에 뭐 누구죠? 스티브 유도 입국이 안 되잖아요. 이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예. 근데 이제 뭐가 아주 심각하다라기보다도 뭐 이제 국내에 들어와서 뭔가 위해가 벌어질 수 있는 뭐 그런 인물이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으면 입국 자체가 안 되는 거는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일 거예요. 근데 뭐 일본에서는 그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니었다. 자, 일단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일본의 최근 뭐 보도, 또 일본 정부의 주장, 뭐 독도 등등 관련해서 일본 항의 방문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이제 민주당 지지율을 보면은 과연 이런 민주당 의원들 또 민주당의 또 정부에 대한 대응 이런 부분들로 지지율이 올랐을까? 자, 이것이 이 지지율 상승인가 아니면은 좋은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지지율은 안 오르고 있는 건가? 어떻게 보십니까? 양곡법 찬성 지지율은 상당히 높았는데 민주당 지지율은 제자리 흐름입니다. 뭐 우리가 갤럽 기준으로 보면 그리고 이제 요 케이스탯을 비롯한 그 4개 조사에서 MBS 조사 기준으로 보면 ARS는 뭐 사실 뭐 저는 별로 관심이 없어서 잘 안 보는데 어쨌든 갤럽 기준으로 보면은 지난주, 그러니까 이제 최근 조사가 민주당 33%, 국민의힘 32%인데, 그리고 MBS 조사에서는 국민의힘 34%, 민주당 31%. 그럼 민주당이 뭐, 이렇게 역전하지는 못했고. 근데 이제 그 국민의힘이 2월 말 3월 초보다 떨어진 건 맞는데, 민주당이 올라간 것도 없어요. 그렇군요. 뭐 민주당이 30% 초반에서 추세를 보는 것이 중요하니까. 추세를 보는 게 왜 그러냐면은 최근 3주 거를 보면 민주당 지지율은 33%에서 35% 조금 올라갔다가 다시 33%, 33%예요. 그렇다라고 봤을 때는 지금 이제 체감상 윤 대통령 지지율이나 국민의힘 지지율이 이제 한 달 전보다는 조금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뭐 약간 그 여권으로서는 위기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서 저도 이제 그렇구나 그러고 민주당 지지율은 어떤가 하고 봤더니 오른 게 없어요. 아니 그래도 우리가 한 3주 4주 전만 하더라도 반사 이익도 좀 이야기를 했거든요. 대통령 지지율이 내려가고 국민의힘도 동반하러 때 이럴 때 지지율을 가져갈 수 있는 반사이익이 더불어민주당이 누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반사이익이 없으니까 무당파만 들었죠. 아니 왜 반사이익이 없는 겁니까? 글쎄요. 그러니까 이제 뭐 몇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이제 뭐 그 이전에 이제 양곡법에 대한 여론조사 최근 갤럽 나온 거 보면 양곡법에 대한 찬성. 그러니까 이제 그 민주당이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양곡법에 대한 찬성이 60%고 반대가 28%인데 저는 이제 두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첫 번째 생각은 일단 양곡법 찬성이 과연 이렇게 더블 스코어로 높은 게 그게 그 현실하고 맞는지. 아니 근데 홍 기자님 제가 궁금한 게 뭐 사람들이 양곡 관리법이 뭔지 알고 찬성 반대를 답변한 겁니까? 근데 이제 뭐라도 느낌이 있으니까 대답을 했겠죠. 느낌인 거죠? 내용은 아는 게 아니죠. 근데 이제 그러니까 영어 수학 문제를 알고서 푼 게 아니라 그냥 뭡니까 이게 그냥 찍은 거죠. 근데 제가 그럴수록 이제 설문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제 정확한 이 내용을 특히 이제 예전에 소득주도 성장도 마찬가지고 뭐 이런 뭔지 모르겠어요. 내용을 정확하게 잘 모를 때는
이 설문이 되게 중요해요. 예. 어떻게 물어보느냐에 따라서 이건 달라질 수 있는 거니까. 좀 잘 아는지 여부부터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게 이제 현실적으로 좀 예. 쉽지 않다 그러면, 네. 뭐 설문이라는 게 뭐 아시겠지만은 그게 이제 설문지를 잘 봐야 되는데, 예. 나오라는 제가 이제 이걸 보니까 네. 양곡법에 대해서 이제 갤럽이 조사한 예. 문항을 보니까 뭐라고 물어봤느냐. 쌀값 안정과 농가소득 보장을 위해 예. 찬성하십니까? 아니면 쌀 공급 그 과잉과 예. 쌀 공급 과잉과 정부 재정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반대하십니까? 예.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거는 이제 쌀값 안정과 농가소득 보장을 한다는 건 민주당의 주장이죠. 예. 근데 쌀값 안정 그러면 무슨 느낌이 들어요? 쌀값을 좋은 느낌이 드네요. 좋은 느낌인데 네. 쌀값을 올린다는 얘기예요, 내린다는 얘기예요. 안정. 내린다는 느낌이 드네요. 그죠? 예. 근데 양곡법이 쌀값 내리는 법입니까? 올리는 법입니까? 올리는 법 아닙니까? 올리는 법이죠. 오르게 되죠. 그 올리기 위해서 양곡법을 하자는 거죠. 그렇죠. 네. 그 쌀이 공급 과잉이 되면은 공급 과잉이 되면 당연히 가격이 떨어지니까 예. 공급 과잉이 되는 부분을 정부가 사줘서 올려주는 그 올려주는 거죠. 아. 그래서 농민의 소득을 보장해 준다는 거잖아요. 예. 근데 민주당은 그 이재용 대표는 뭐라고 그랬냐? 쌀값 안정 화법이라고 그랬어요. 아. 그리고 계속 주장한 게 쌀값 안정을 위해서 예. 쌀값 안정을 하고 농가 소득을 보장해 준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 근데 그러면 민주당 주장을 그대로 하면 쌀값 안정 그러면 안정이라는 게 불안정의 반대말이기 때문에 예. 안정은 좋은 말이에요. 그럼 안정이라고 하는 말을 응답자들이 들을 때 이게 이제 우리가 식당 가서 뭐 밥 한 공기 예. 먹을 때 이게 지금 1,000원인데 뭐 500원으로 내려주나? 그래서 이제 점심 식사값이 쉽게 말해서 좋을 것 같아서 응답했다 이 말이네요. 쉽게 그렇죠. 이야기하니까. 뭐 좋은 얘기 예. 들어간 거죠. 그리고 이제 내용을 잘 모르고 대답했다 이거네요. 그리고 반대 네. 이유는 쌀 공급 과잉과 정부 재정 부담이 들어. 정부 네. 재정 우리나라 농민 얼마나 된다고 예. 그 정도는 우리나라가 감당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뭐 그래서 예. 이제 대답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설문지에서 야당의 주장을 그대로 해주는 거는 약간 좀 사람들이 받아들이는데 거꾸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예. 있다. 그런 이제 프레임으로 물어봤네요. 네. 프레임에 걸려드는 거죠. 예. 그런 게 있고 그래서 60%나 찬성하는 게 이게 이제 현실하고 맞는지 네. 뭐 그런 생각이 도 두 번째는 예. 이게 그리고 농민들을 도와준다는 측면에서 야당이 자꾸 얘기를 하는 건 사실 예. 농민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건 맞죠. 예. 근데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의 그 지금 젊은 층 20, 30대는 좀 도시민들은 안 그러겠지만 예. 웬만한 뭐 40, 50대, 5, 60대들은 도시에 살아도 자기 부모나 할아버지는 다 농민이에요. 지금도 농민들이 많죠. 그러네요. 그 시골에 사는. 근데 네. 우리 그 어려운 그 선친 동네 시골 동네 분들 소득 좀 올려주겠다는데 뭐 굳이 그거를 반대하느냐? 그리고 또 뭐 내 돈이 아니라 내 세금을 당장 그렇죠. 올리니까 정부 돈이 들어가는 거니까 내 세금 어떻게든 그렇죠. 되겠지. 나랑 상관없겠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자, 그런데 이게 중요한 건 이렇게 야당에서 더불어민주당에서 주장하는 양곡관리법의 찬성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정작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안 높네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대답을 할 때 양곡법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면 차마 반대한다는 말을 못 하지만 아마 많은 분들은 그 속으로 이게 포퓰리즘이다. 예. 그리고 이제 이게 나중에 이제 세금이 또 이제 많이 투여되면서 국민들한테 피해가 간다라는 예. 그 느낌을 갖고 있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포퓰리즘 법안을 내는 민주당에 대한 지지는 그렇게 이제 높아지지 않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거네요. 이 정책은 뭔지는 모르겠는데 좀 땡기는데 정작 더불어민주당은 안 땡긴다 이 말이네요. 그렇죠, 그렇죠. 예. 네, 그렇죠. 예. 근데 그게 이제 사실 한일 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예. 그 징용배상 문제나 뭐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거나 반일 감정은 여전히 높잖아요. 예. 근데 물어보면 60%, 70%가 뭐 잘못됐다 그러는데 60%, 70%인데 민주당 지지율은 계속 30%다. 근데 그게 최근에 일본 방문했을 때도 뭐 예. 일본 국회의원도 못 만나고 도쿄 전력도 못 가고 심지어 후쿠시마 예. 뭐 원전 현장도 방문 못 하고 그럼 뭐 쇼를 했나? 뭐 이제 그런 느낌을 줄 수도 있고. 쉽게 말하면 이런 거네요. 일본도 싫고 지금 대통령의 대일 외교에 대해서는 마음에 안 드는데
그렇다고 더불어민주당 보고 일본 가라는 이야기는 아니야 이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민주당이 그 어떤 다음 정권의 수권 세력으로서의 신뢰를 못 주고 있다. 근데 그 부분은 지금 뭐 민주당의 양곡법에 대한 찬성이 뭐 이렇게 높다라는 걸 갖고 자꾸 이제 얘기를 하지만 그만큼의 지지가 자기한테는 왜 안 오지? 이거 딜레마네요. 왜 안 오지라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뭘 시도해도 이른바 민주당 러브는 늘어나지는 않는 그렇죠. 그런 상황인데요. 그 대신 무당파만 늘어나고 있다. 이제 뭐 그거를 이제 잘 봐야 돼요. 홍 기자님 오늘 양국관리법에 대해서 정말 사자우를 토하셨는데 뭐 논을 좀 사두셨어요? 아니 제가 논을 사뒀으면 양국관리법 하자고 그러지 왜 내가 왜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반대로 얘기하시는데 약간 논도 없거니와 당진 정도의 논 한 10마지기 사놓은 거 전혀 제가 도시민이 어떻게 그걸 논 사서 뭐 하겠어요? 알겠습니다. 자, 논은 없다는 바튼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홍영민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저는 배종찬입니다. 감사합니다.